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께 문제 풀라고 했었던 것들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거 답 오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4m/s인 속도가 4m/s인 2kg의 물체가 일정한 힘을 주었대요. 일정한 힘을 주었더니 2초 후 물체의 속도가 20m/s가 됐어요. 이때 물어보는 거 첫 번째는 이 물체의 처음 운동량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의 운동량 구하는 공식 알죠? MVP. 처음 속도를 구하면 되겠죠? 질량은 2kg 곱하기 처음의 속도가 4m/s. 따라서 운동량은 8kg 곱하기 m/s가 되겠죠. 이 물체의 2초 후의 운동량은 얼마가 될까? 2초 후 나중 운동량 또 똑같이 m 곱하기 v 나중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2kg짜리 질량은 변하지 않겠죠. 곱하기 나중의 속도가 20m/s가 됐으니까 따라서 얼마가 될까? 40kg/s가 될 거예요. 힘을 계속 일정하게 주어지니까. 따라서 처음은 8, 나중은 40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는 얼마만큼 변하게 됐을까? 이 물체의 운동량은 변화량 델타로 쓴다고 했었죠. 나중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계산하면 나중은 40kg/s라고 했었고 빼기 처음은 8kg/s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될까? 32kg/s가 될 거예요. 자, 이 물체의 2초 동안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를 물어보는 거지. 가속도가 뭐예요? 가속도라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속력이 변했느냐 이거죠.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1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속력이 변했느냐 예요. 따라서 시간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면 되겠죠. 주어졌지?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나중 속도는 20이었고 처음 속도는 얼마였어요? 4m/s였대요. 몇 초 동안에? 2초 동안. 따라서 얼마가 될까? 8m/s 제곱이 되겠죠. 가속도는 뒤에 제곱이 붙어요.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이 물체에 주어진 힘은 얼마일까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뭐가 있을까? 힘 주어지는 거.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F는 MA로 구할 수가 있어요. M 얼마예요? 몇 킬로그램짜리야? 2kg짜리. 2kg 곱하기 가속도 8m/s 제곱. 따라서 얼마가 되겠다? 16 뉴턴.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할까? 두 번째 방법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처음 배웠던 거. 힘은 뭐를 변하게 한다? 단위 시간 동안 운동량을 변하게 하더라. 이 식 배웠죠? 이거에 맞춰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따라서 시간이 몇 초 동안? 2초 동안 얼마만큼 변했어요? 32kg/s만큼 운동량이 변했어. 따라서 얼마가 나올까? 16N. 자, 1번 방식으로 풀던지 2번 방식으로 풀던지 둘 다 나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둘 다 한번 해보기를 바래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지? 첫 번째 시간에는 관성의 법칙, 뉴턴의 제1운동 법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게 첫 번째 뉴턴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법칙이 뭐지?
F는 ma. 가속도는, 물체의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한다. 방금 전까지 문제에서 풀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두 물체 사이에는 반드시 힘이 뭐로 존재할까? 작용과 반작용 둘 다 쌍으로 존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게 작용, 반작용 법칙의 내용이에요.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동시에 힘을 받은 물체도 상대 물체의 크기가 같아요. 방향이 어떤 반대인 힘을 가해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작용, 반작용은 이렇게 기억합시다. A가 B를 힘을 주면 뭐도 B도 A에 같은 힘을 준다. 뭐 같은이란 말은 뺍시다. 힘을 준다. 크기는 같아요. 대신에 방향은 반대예요. 적으세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영을 해요. 수영을 해. 수영을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사람 손이 물을 뒤로 밀어요. 손이 물을 뒤로 밀어. 반작용은 뭘까? 뒤로 밀면 반작용은 손이 A가 되는 거죠. 물이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쓰면 어떻게 될까? 밀면 물이 B가 물이 손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민다. 손이 물을 뒤로 밀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무슨 힘? 반작용이 물이 손을 앞으로 밀기 때문에 나가요. 만약에 반작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손이 물을 뒤로 밀어. 그리고 끝이야. 물이 손을 앞으로 밀지 않으면은 사람이 앞으로 나갈 이유가 없는 거지. 반드시 힘은 작용, 반작용이 있습니다. 예외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두 번째 볼까? 로켓이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로켓이 앞으로 나가는 이유가 뭘까? 로켓이 연료를 뒤로 뿜으면 반작용이 뭘까?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니까 반작용은 뭘까? 연료도 로켓을 이게 반작용이에요. 작용, 반작용. 쉽죠?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른 거 고민할 거 없이 무조건 그렇게만 하면 돼요. 지구, 중력, 나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반작용도 있을까? 있지. 모든 힘은 반작용이 있으니까. 풀어서 얘기해 볼까? 선생님, 중력의 반작용은 어떻게 써야 되나요? A가 B 모르잖아요. 어떻게 풀었으면 돼? 누가 누구를 이라고 풀었으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력은 어떻게 써야 돼? 지구가 선생님을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이 되는 거지. 그거의 반작용은 뭘까? 반대로 선생님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그게 반작용이에요. 크기는 어떨까? 같아요. 사람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과 지구가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은 같아요. 크기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지 않나요?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문제 하나 냈었죠. 생쥐랑 코끼리가 양쪽으로 잡아당겨요. 누구의 힘이 더 셀까? 생쥐와 코끼리가 잡아당길 때 힘은 둘 다 똑같아요. 작용, 반작용이야. 따라서 둘 다 움직여요. 단지 무게 차이 때문에, 질량 차이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느냐, 느리게 움직이느냐, 가속도 차이는 있겠지만 힘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얼음판 위에서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얼음판 위에서 어른과 아이가 손을 맞잡고 있어요. 스케이트장이라고 생각합시다. 스케이트장에서 어른과 아이가 손을 맞잡고 있다가 손을 맞대고 있다가 뒤로 밀어요. 누구의 힘이 더 셀까? 누가 미는 힘이 더 셀까? 그치? 누구의 힘이 더 세? 똑같아. 왜?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른이 A가 I를 B 밀면 반작용은 뭐라고? I도 어른을 민다가 되겠지. 힘의 크기는 똑같아요. 방향만 반대일 뿐이야. 선생님, 그런데 얘네 둘이 힘이 똑같으면 작용과 반작용의 힘이 똑같아 버리면은 선생님, 힘의 합이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밀려나가는 거 아닌가요? 다행스럽게도 그렇지는 않아. 왜 그럴까? A가 B의 힘을 가해. 누구한테 힘을 가하는 거야? A가 B의 힘을 가한다는 소리는 누구한테 힘을 가한다는 소리야? A의 힘을 가한다는 소리야. B도 A의 힘을 준다. 누구한테 힘을 주는 거야? 작용받는 애가 누구야? 작용점이 누구야? A의 작용점이 있어. A가 B를 밀면 B도 A를 밀어요. 작용점이 얘는 B고 얘는 A야. 그러니까 힘이 작용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힘을 더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나중에 문제도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작용, 반작용은 더할 수 있는 힘인가요? 못 더해. 왜? 작용점이 달라서. A가 B를 밀면 작용점이 B에 있어. B도 A를 민다. 작용점이 A에 있어. 문제 볼까? 손이 물을 뒤로 밀어요. 작용점이 어디에 있어? 작용받는, 힘을 받는 애가 누구야? 물이 받아. 근데 반작용은 뭐야? 물이 손을 앞으로 민다. 누가 힘을 받아? 손이 힘을 받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로켓이 연료를 뒤로 밀면 누구가 작용점이야? 누가 작용을 받는 거야? 연료. 뒤로 뿜으면 연료가 로켓을 누가 지금 당하고 있어? 누가 작용점이야? 로켓이 작용점이야. 다르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른이 아이를 밀어요. 누가 힘을 받고 있어? 아이가 힘을 받고 있어. 아이가 어른을 민다. 누가 힘을 받고 있어? 어른이 힘을 받고 있어. 작용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게다가 플러스로 작용점이 서로 상대방에게 있어요. 작용점이 반대예요. 그래서 힘을 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힘을 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기본 체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충돌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힘을 받으면 뭐가 변한다고 했어? 속도가 변한다고 했어. 또 뭐가 변한다고 했어? 운동량이 변한다고 했어. 즉 뭐야? 운동 상태가 변한다. 정답이죠.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F가 클수록 속력이 변한다. 델타 V 변한다. 뭐랑 관련 있는 거야? 가속도. 힘이 클수록 가속도가 줄어든다? 아니죠. 잘못됐어요. 뭐라고 바꿔야 돼? 속력은 더 크게 변한다가 되겠죠. 마지막, 충돌하는 두 물체에는 각각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충돌하는 두 물체 A가 있고 B가 있어요. 아예 그려줄게. 누가 누구를 밀어? 충돌할 때 A가 B를 밀어요. 작용점이 B에게 가 있지. A가 B를 밀어요. 충돌하면서. 그럼 무슨 힘도 있겠다? 반작용.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누가 누구를 밀어? B도 A를 밀어요.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작용점은 어때? 서로한테 있어. 서로한테 있기 때문에 둘 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충돌하는 물체에는 각각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맞죠?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충돌하는 물체에는 같은 방향의 힘이 작용한다.
그럼 틀렸지. 또는 작용점이 한 물체에게 있다. 틀렸지. 작용점이 서로 상대방에게 있는 거죠. 각각 있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맞는데 문제를 꼬아서 내면은 틀리기가 쉽습니다. 둘, 셋, 넷.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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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자, 오늘 진짜로 해야 될 거는 그래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학 부분, 물리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래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프를 안다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물리에 많이 있는 식들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프만 해결하면, 그래프의 뜻만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역학적 식들을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을 외우든지 그래프를 이해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에는 당연히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래프가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X축, Y축. 이 있으면은 기울기 구하죠. 그리고 또 뭐 더 구해? 면적 구하죠. 기울기는 어떻게 나타냈었지? X축의 변화량 분의 Y축의 변화량. 물리에서 얘기하는 그래프도 똑같아요. 단지 뭐를 추가하면 좋겠다? 읽는 방법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읽으면 훨씬 더 좋을까? 그래프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거예요. X축을 먼저 읽고 Y축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이 변한다. 이렇게만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요거랑 요것만 할 수 있으면은 그래프의 해석이 거의 대부분 끝나요. 이거 한번 볼까? 요 그래프 한번 볼까? 어떻게 읽으면 돼? X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 값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Y 값도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더라. 라고만 읽을 수 있으면 돼.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다음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로 거리 시간 그래프예요. 또는 위치 시간 그래프라고도 얘기를 해. 자, 뭐 거리 시간 그래프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위치 시간 그래프라고 해도 돼요. 자, X축에 뭐가 돼 있어? 시간. 기호로는 뭐라고 쓰지? T. 위치. 기호로는 어떻게 쓰지? S. 시간의 단위는 어떻게 쓰지? 1초, 2초, 3초, 세컨드. 위치의 단위는 뭐라고 쓰지? 1m, 2m, 3m. 이렇게 쓰죠. 자,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 그래프를 읽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X축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축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읽으라고 했었지. 이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X축, 시간.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Y축 값, 위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위치가 증가해. 위치가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하고 있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일정한 값의 간격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1초, 2초, 3초, 4초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일정한 간격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움직임이 바로 요 그래프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 했었죠? 그렇지, 기울기겠죠.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뭘까? 기울기 좀 전에 얘기했었지. 뭐의 증가량? X축의 증가량.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죠. 값을 집어넣어보자.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시간. Y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거리. 델타 T분의 델타 S.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뭐지? 지난번에 배웠는데 뭐였지? 속도죠. 따라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다? 속도다. 이것만 알면은 위치 시간 그래프, 거리 시간 그래프는 끝나는 거예요. 다음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는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자, 시간 t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 세컨드. 속도는 v,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 어떻게 읽으면 돼?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속도가 증가하더라. 근데 증가하는 정도가 어때? 일정하게 증가하더라. 심지어 요 그래프의 특징은 뭐야? 0초일 때도 속도가 0이야? 아니야. 속도가 0이 아니야. 요런 값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0초 출발할 때부터 속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빨라지는 물체인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몸으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0, 1, 2, 3. 어떻게 됐어? 속도가 처음에도 있었지만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빨라지고 있지. 처음의 속도는 요만큼, 나중의 속도는 이만큼.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지. 이렇게만 이해하면은 50%가 끝난 거야. 나머지 50% 봅시다. 기울기 구해봅시다. 기울기 구하는 방법 뭐라고 했었어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따라서 X 대신에 시간 t, Y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속도. 단위 시간당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 뭐였지? 바로 지난 시간에 있었던 가속도지. 따라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다?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가속도다.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여긴 또 특징적으로 뭐가 있어? 넓이도 있어. 민넓이도 구해봐야 돼. 민넓이 구해봅시다. 넓이 구하는 거는 더 쉽지? 넓이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 물론 거기서 조금 달라지면 뭐 적분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있겠지만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우리 쉽게 배우기로 했잖아. 넓이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넓이 구하는 거. 밑넓이 구하는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가로가 얼마예요? 가로가 뭐야? 시간. 시간의 변화. 세로축은 뭐야? 속도. 이렇게 쓰니까 좀 헷갈리지? 좀 바꿔서 써볼까? 어떻게 써? V 앞뒤 바꿔봅시다. V 곱하기 시간. 뭘 의미해요? V 곱하기 T? 뭘까? 그렇지. 위치 변화량. 따라서 민넓이가 의미하는 거는 위치 변화량. 또 다른 말로는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요 식은 선생님 저 처음 보는데요. 뭘 처음 봐? 여기서 봤잖아. 속도 구하는 공식은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다. 여기서 이렇게 넘기고 얘 이렇게 오면은 요 모양 되잖아. 이해되겠어요? 따라서 넓이는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해보는 거는 한 번 정도는 더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그래프는 가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가속도 A,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시간 T,
단위는 세컨드. 요 그래프에서도 뭐부터 해야 돼? X축, Y축을 읽어봐야 되겠지.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읽으면 될까?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속도가 어떻게 돼? 증가해? 아니지, 일정하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다.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속도가 일정한 그래프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 구하라고 했었지. 다행스럽게도 이거는 기울기 몰라도 돼요. 이 그래프에서는. 뭐만 알면 돼? 밑넓이만 알면 됩니다. 밑넓이 구하는 공식 다시 얘기해볼게. 세로 곱하기 가로야. 세로가 뭐야? A. 가로는 델타 T. 따라서 구하면 뭐가 나올까? 속도의 변화량. 선생님 이 식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지.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여기서 살짝만 움직인 거지.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뭐야? 속도의 변화량이다. 그럼 끝이야. 얘 세 가지만 들고 끝내봅시다. 자, 처음으로 넘어와서 자, 문제입니다. 이때 시간을 5초라고 해볼게요. 시간 t, 단위 세컨드. 5초 동안에 위치는 s 미터죠. 요 y 값을 10이라고 해봅시다. 요런 값을 가져요. 자, 요런 값을 가지는 물체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속도는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기울기 구하면 된다고. 따라서 속도 구해봅시다. 속도 구하는 공식.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죠.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인데 여기서는 뭐 구하면 돼? 시간. 얼마만큼 변했어? 5초 동안에. 위치는 얼마만큼 변했어요? 0에서 10m만큼 변했어. 따라서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2m/s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는 물체의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2m/s. 게다가 기울기가 일정하다. 즉 속도가 일정한 거지. 이 물체는 2m/s의 속력으로 일정한 운동, 일정한 빠르기의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문제 한번 내볼게. 이 그래프에서 이 물체가 가지는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구해보세요. 그리고 이 물체가 0초에서 8초까지 움직일 때 0초에서 8초까지 이동한 거리 또는 위치의 변화량, 변위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 첫 번째 가속도예요. 가속도는 뭐 구하면 된다고? 기울기 구하면 된다고. 식 써볼게요. 가속도 구하는 공식이 뭐야?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야. 근데 시간은 얼마만큼 변했어? 0초에서 8초까지 8초만큼 변했어. 속도는 얼마만큼 변했어? 속도는 0에서 10만큼 변했어? 아니지. 0일 때 속도가 이미 2였어. 나중 속도는 10이 됐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변했어? 주의하셔야 돼요. 얼마만큼 변했어요? 8만큼 변했어. 주의하셔야 돼요. 처음 속도가 0이 아니야. 얼마만큼 변했어? 8만큼 변했어.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가속도가 얼마야? 1m/s 제곱이 돼. 따라서 이 물체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빨라진다? 가속도가 1, 즉 1초당 1m/s씩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동한 거리, 변이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할까? 얘기했었지? 밑넓이를 구하면 돼요. 밑넓이 구하는 건 여러분들 쉽죠? 요거 넓이 구하면 돼. 어떻게 구할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이렇게 나눠가지고 A 면적이랑 B 면적, 삼각형이랑 사각형 면적 더하기만 하면 돼요. 해볼까? A 면적 더하기 B 면적만 더하면은 위치의 변화량, 즉 이동한 거리가 돼요. 구해봅시다. 세로 8m/s 곱하기 가로 8초 더하기 B 면적 해봅시다. 2m/s 곱하기 가로 8초 해봅시다. 그럼 답이 얼마가 나와? 선생님 뭐 하나 잘못했지? 뭐 하나 잘못했을까? 그치? 삼각형인데 2분의 1을 해야 되겠지? 잘못했어 선생님이. 앞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따라서 답이 얼마가 나와요? 계산하면은 32m 더하기 뒤에 16m. 따라서 전체 면적은 얼마가 되는 거야? 48m가 나오는 거야. 따라서 이 물체는 가속도가 1m/s 제곱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 0초에서 8초 동안은 얼마만큼 움직인 거야? 48m를 이동을 한 거야. 따라서 가속도는 1m/s 제곱, 이동한 거리는 48m를 이동한 물체의 운동을 적을 수가 있어요. 연습이야. 이거는 그냥 여러 번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 이해가 잘 안 되겠으면 다시 돌려보면서 적어보면 돼.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물체의 속도의 변화량을 알고 싶어. 얼마만큼 속도가 변했을까를 알고 싶어. 속도를 알고 싶은데, 자, 뭐 구하면 돼? 밑넓이 구하면 돼. 심플하지? 속도의 변화량은 어떻게 돼? 4 곱하기 9. 4m/s 제곱 곱하기 9초. 따라서 얼마만큼 속도가 증가했을까요? 36m/s 만큼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속도가 4로 일정한 물체인데 0초에서 9초까지 얼마만큼 속도가 증가했을까요? 하면은 넓이만 계산하면은 끝이에요. 쉽지? 따라서 우리 지금 뭐 배웠어요? 하나씩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봅시다. 뭐 구했을까? 처음 위치 시간 그래프,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속도를 알 수 있어요. 기울기가. 그 다음에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알면은 가속도를 알 수 있고, 넓이를 구하면은 위치의 변화량을 알 수 있어.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변화량을 알 수 있어. 마지막으로 아까 번에 잘못 얘기했는데 위치의 변화량은 S라고 쓰면 안 되고 델타 S라고 써야 돼요.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어. 델타 S라고 써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넓이, 속도 변화량 델타 V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요 세 가지 그래프는 반드시 문제 풀 때에 너무나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